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 바르바로사 작전. 바르바로사 작전은 히틀러가 그의 비참한 정치적 및 군사적 경력 동안 저질러온 가장 심각한 심사 오류였으며 최소 4천만 명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130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실패를 무시하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며 그의 오만함과 우월성에 이끌려 여름 작전만으로 소련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련 침공의 일환으로 고안된 바르바로사 작전은 나치당에 대한 참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치당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편리하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폴레옹을 이미 패배시킨 장군 게올로부터의 중요한 도움을 받은 러시아 국민의 결연한 노력 덕분에 그는 바르바로사 작전이 그의 군대에 대해 거의 자살적이 되어 제3 제국의 쇠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독일이 침공 초기와 중요한 시기에 매움을 떨리게 한 사람이 망설임에 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공했다면 히틀러를 거의 무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 바르바로사 작전을 되새기려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희 채널에 가입하고 저희 릴리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히틀러는 스탈린을 속이고 후자는 기꺼이 그 속임수에 빠진다. 유럽에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아돌프 히틀러는 1939년에는 두 전선에서 싸울 여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국 양 전선에서 그의 몰락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최초의 공격 대상은 서쪽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였습니다. 독일의 지도자인 피러는 동쪽에서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독일 동쪽에서 나치 계획을 방해하거나 심각하게 회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는 요셉 세우탈린이 철저히 통치하던 소련이었습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는 크기는 크지만 군사적으로는 약한 폴란드가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폴란드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소련의 예비 근거를 제거하고 합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소 팩트 또는 리빈트롭-모로토프 팩트로 불리는 독일과 소련이 서명한 뒤임밖에 없었습니다. 이 협정은 히틀러에게 서쪽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서로를 혐오했으며 팩트와 상관없이 곧 독일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스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지도자는 서쪽의 자본주의 적인 적들이 서로 파괴하려 한다면 소련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39년 8월 23일에 체결된 독일-소련 조약은 두 서명 국가 사이에 10년간의 평화 기간을 확립했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던 프랑스와 영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빈트롭-모로토프 팩트 서명 9일 후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공산주의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히틀러의 이웃 국가 침공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6일 후에는 다른 국경을 통해 자신이 침공을 진행했습니다. 독일은 소련에게 고마웠고 유사하게 소련이 폴란드 작정과 핀란드 침공을 각각 공격했습니다. 동쪽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히틀러는 서쪽 국경의 적들로 나아갔습니다. 두 임시 동맹 국가는 그들의 영토를 계속 확장하며 히틀러는 블리츠크리그를 통해 하나 또 하나의 승리를 거두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정복했습니다. 스탈린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및 루마니아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폴란드 침공 후 2일 만에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프랑스의 패배 이후 영국은 유럽에서 히틀러의 유일한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서유럽 대륙의 적들을 정복하고 영국이 유럽 영토에서 바다로 분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히틀러는 독일의 레본스라움 개념 안에서 다음 단계를 취했습니다. 레본스라움 개념은 독일에서 1890년대에 등장했으며 국가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적 경계 외부를 통제해야 하는 영토로 정의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슬라브 인구를 열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동쪽에서 정복해야 할 레본스라움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독소 팩트의 붕괴와 바르바로사 작전, 독일의 생활 공간, 정복의 시작은 나치의 확장과 견고화를 위한 균열 없는 필수 조건으로서 소련의 정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유성, 광물 및 나치 확장 및 견고화에 필수적인 기름과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0년 말에 히틀러는 소련 침공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지침 21을 발표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작전에 대한 암호명으로 황제 프리드리히 바바로사, 12세기의 독일 황제가 선택되었는데 그는 신성 로마제 제국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독일군에게 2,500km 이상에 이르는 거대한 전선을 따라 진군해야 했습니다. 이 전선은 북쪽의 화이트해를 마주보는 아르항엘스크에서부터 남쪽의 카스피해에 위치한 아스트라한까지 이어졌습니다. 히틀러는 동쪽에서의 정복 작전이 서쪽과 같이 번개처럼 빠른 것일 것으로 가정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서쪽에서는 단 6주 만에 끝났습니다. 퓨러는 여름이 소련을 물리칠 만큼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바르바로사 작전은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인 군대 이동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군은 300만 명 이상의 병사를 동원하여 공격 라인을 따라 거의 인원의 80%를 동원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들의 적임을 알면서도 스탈린은 독소 팩트 서명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독일이 소련과의 협약을 파괴할 것을 믿지 않았으며 나치의 공격에 대한 초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독일이 북부의 레닌그라드, 남부의 우크라이나, 중심의 모스크바를 향해 3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을 때 붉은 군대는 심지어 경보 상태에도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을 주던 판저 장갑 부대와 루프트바페 항공기가 독일 보병의 조기 우위를 가져오도록 도와주었고 그와 동시에 훈련이 미흡하고 장비가 부실하지만 놀라서 준비가 안 된 소련군을 상대로 했습니다. 헤르만 게링의 공군에 의해 800대 이상의 소련 비행기가 지상에서 붙잡혔고 다른 400대가 격추되어 작전 첫날에 천재인 200여 대 이상의 비행기가 손실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신속하게 진출함에 따라 독일은 수만 명의 소련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으며 소련 병사 죽음 부대는 국제전쟁 조약을 위반하여 시민, 특히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데 휩쓸렸습니다. 히틀러는 포로로 잡힌 붉은 군 대위관들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진출하면서 독일의 손실이 증가하고 많은 소련인들이 싸우며 단호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나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예상치 못한 결정이 작전의 흐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941년 8월 말 독일 군의 선봉부가 모스크바에서 단 3색 50km 떨어진 곳에 있을 때 히틀러는 그의 장군들을 놀라게 하고 분개시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소련 수도로의 진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와 코카소스의 석유 분지로 병력을 파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키예프는 9월에 독일군 손에 들어갔으며 북쪽 전선에서 오는 레닌그라드가 러시아로부터 고립되었지만 나치군은 그 도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기아로 복종시키도록 명령하며 이 도시는 25개월 동안 지속되는 포위 공세를 겪었습니다. 마침내 1941년 10월 고에 히틀러는 모스크바에 대한 최종 공격이 고대명인 테이프아우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수도에 대한 공격의 지연은 나치 장군들을 놀라게 하고 불만족스러워했으며 이로 인해 소련은 모스크바의 방어를 100만 명의 병력과 1000개의 T-34 전차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성공적인 공격을 시작했지만 독일군은 라스푸티차의 엄한 환경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 근처에서 고립되어 소련의 방어가 가장 강력한 곳에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독일 전차는 도시에서 단 20km까지 다가갔으나 가혹한 겨울 날씨가 러시아인들의 큰 도움자로 대체되었습니다. 독일 2공세는 2월 초에 마비되었습니다. 소련은 논론 반격을 시작하여
독일군을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수도를 정복하는 히틀러의 정치적 목표는 실패했으며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레드아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항복을 강요하는 바르바로사 작전의 기본 목표도 실패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실패부터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까지 서양 침공군에 의한 엄청난 패배를 러시아 겨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도 러시아의 가혹한 계절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재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작전의 성공을 번개 전쟁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장기 소련 전쟁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작전 지역의 거대한 거리와 가혹한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공급 라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기후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전투 의지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스탈린의 조국 방어 호소, 심지어 러시아 역사와 알렉산더 네브스키, 미하일 쿠투조프와 같은 토착적 시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소련의 사기를 강화시켰습니다. 독일군과 소련 군인들의 무자비한 행동도 소련 국민들의 결의와 희생 정신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세우크바 정복이 실패는 많은 분석가들에 따라 히틀러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주요 패배로 여겨집니다. 1942년 여름 독일 지도자는 소련에 대한 또 다른 대규모 작전을 지시했는데 이 작전은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전투는 1942년 8월 23일부터 1923년 2월 2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서 20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역사상 가장 피가 많이 흘린